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 기본 강의를 끝나고 등록면허세까지 이어갑니다. 자, 우리 복습 좀 한번 해보자고요. 복습 좀. 자, 취득세 과세대상 배웠죠? 열거된 게 몇 개? 14개. 14개. 이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몇 개? 5개.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8개죠.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골콘, 종승요, 요토형권 14개. 자,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는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줄이면 몇 개다? 3개.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그 다음 각종 권리 8개. 우리 한 장짜리로 다 정리돼 있어요. 자, 오늘은 114.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납세 의무자를 일단은 나중에 하고요. 이 프린트 위주로 하자고요, 오늘은. 자, 이거 취득세 취득시기. 자, 114쪽 봐요. 자, 납세 의무자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일단. 자, 취득세는 기본 강의니까 부동산 차량 몇 개? 14개. 시험 보면 14개야. 114. 14개. 14개잖아, 14개. 자, 그래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수인. 취득한 자가 누구다? 양수인. 자, 그럼 양괄호 1번. 자, 사실상 취득자 나왔죠? 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뭐라고 나왔어요? 관계 법령에 따라 밑줄 그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어떻게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과 뭐를 합쳐?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4%죠?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 2%,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몇 프로를 납부한다? 4%. 이렇게. 등기 등록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완전 기초잖아. 분명히 2주 전에 했어요. 지금 까먹었어. 자, 그 다음. 자, 일단은 넘어가 봐요. 나중에 다 배워요. 자, 오늘은 이제 개정법을 좀 배워야 돼요. 이거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118쪽 취득의 시기.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 이번에 법 바뀌었다고요. 별 딱 붙이고. 취득의 시기. 자, 취득의 시기가 뭐야? 취득 시기죠? 이 취득이 뭐예요? 항상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14개.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을 뭐라 그런다? 시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을 뭐라 그런다? 취득의 시기. 첫날을 시기라 그래요. 끝나는 날을 뭐라 그럴까요? 끝나는 날을 종기란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는 세법하고 관련이 없고,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 시기입니다. 자,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 60일 결정하려고.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드러나. 60일 결정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취득 시기. 이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그래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야 일반적인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왜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된다? 이날 뭐다?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기초 성립 시기. 자,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득이래. 취득할 때 성립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 뭐가 결정된다? 취득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취득이 가격이 결정돼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결정되는 거야. 세 가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럴까요?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 그 다음 여기에다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취득 시기,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그리고 세금 맥수, 산출세. 요거 배운다고요. 자, 그러면은 118쪽 나와 있죠? 취득의 시기.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봐요.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취득의 종류 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 한 장 줬잖아요. 그죠? 이거 핵심 정리 줬잖아요. 이거 한 장. 기본서를 요약한 거예요. 항상 기본서가 끝나면은 이 한 장짜리를 통해서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장짜리를 자꾸 눈에 익혀야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칸 취득의 구분 있잖아. 자,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뭐야? 승계 취득.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설마 2주 만에 보지 않겠죠? 그죠? 하루에 5분씩은 세법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아직도 프린트를 못 찾아. 할 수 없지 뭐. 그냥 해요. 괜찮아요. 못 찾을 수도 있지. 자, 취득의 종류는 몇 개다? 4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무상.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리고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 뭐다?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이 다르다. 그래서 기본서는 무상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뭐다? 이거는 법조문대로 쓴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는 유상을 먼저 해야 돼요. 유상.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 자, 유상을 먼저 합니다.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를 무슨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유상.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 몇 페이지? 120페이지. 유상 승계 취득 나왔잖아요. 유상 승계 취득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대가를 주고 취득하잖아요. 유상. 자, 계약금 주죠? 중도금 주죠? 잔금 주죠? 등기 마치죠. 이렇게 해서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럼 원칙은 뭐다? 잔금 기준이 원칙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에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로 갑니다. 빠른 날.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정된 게 뭐다? 이 잔금 지급일은
사실상 실지 준 날이 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바뀐 거는 무조건 원칙이 사실상이다. 절대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요. 기본서 1번에 나왔네요. 절대 계약상 하면 안 된다. 그럼 계약상은 언제 쓰는 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뭐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번이 그 얘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취득일을 뭘로 결정한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딱 두 가지야. 기초가. 자, 그 다음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 취득세를 신고하는데 명시되지 않았어. 그럼 명시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알고 오세요. 그렇지 않죠? 법에서 취득일을 정해놓습니다. 어떻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입니다. 경과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며칠째가 취득일이야? 61일째. 이 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이날. 경과. 61일째. 큰 달 작은 달 있으므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실지준날 원래는 똑같아. 그러나 다를 수도 있죠? 계약서는 오늘인데 실질은 내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사실상,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상. 근데 계약서로 보니까 명시가 안 됐어. 5억짜리야. 5억짜리. 잔금이 안 끝났어. 4억 9,990만 원을 줬어. 9,990만 원. 5억짜리인데. 얼마 남았어요? 4,999만 원 줬어. 그럼 얼마 남았어 지금? 10만 원. 그럼 이런 10만 원이잖아. 그럼 10만 원 안 받았다고 취득일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다? 총 대금 중에 뭐다? 90% 이상 주면은 잔금이 끝난 걸로 봐. 그래서 등기 신청을 받아.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뭐다? 1원 남았잖아. 계속 잔금이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잖아. 그럼 이거를 무시하고 잔금 준 걸로 봅니다.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기억해야 돼. 이 날이 뭐다? 취득일이다. 이 날이 뭐다? 잔금 지급일이다. 그리고 항상 뭐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로 갑니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동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그리고 이번에 거기 다만. 자, 별 딱 붙여. 항상 다만. 해당 물건을 밑줄 그어요.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아니하고 뭐였어? 다음 항목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서류로 밑줄 그어 계약해제를 서류로 입증하면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건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 박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서류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밑줄 그어. 60일 이내에 아무 때나 해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법정 신고기한.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은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단서가.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 등록을 하고 그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을 하고 그러면 원칙이 계약 해제가 안 돼요. 않고 아니하고 나가리를 시켜라. 아무 때나 나가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 입증시켜라. 이러한 서류로 그 앞에만 알면 되잖아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등기 등록을 한 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예외는 뭐다? 밑에.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전에 세 번째 줄 전에 뭐가 들어와? 등기.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답이에요. 전에 등기가 들어오면은 뭐 앞에 게 없어지고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다. 그럼 여기서는 취득일이 몇 개예요? 유상에서는. 예? 유상에서는 취득일이 세 개잖아요. 첫 번째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두 번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세 번째 자 이거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취득일이 세 개야. 그럼 취득일 전에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 취득일이 몇 개라고요? 유상에서는 세 개야, 세 개. 글씨 잘 읽으세요. 취득일이 세 개잖아. 자, 그다음. 그리고 옆에 보면 참고, 국수공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알아들었나요? 국수공판장 사실상 아니면 계약상 이거 X 다 법 바뀌었어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국수공판장 이런 거 없어요. 찌끄라고요. 참고 왼쪽에 좀 확 펴놓고 엉뚱한 데 보고 있어 지금. 불안해가지고 뭐가 바쁜지. 국수공판장 이런 용어 없어요. 올해부터. 무조건 원칙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확인이 안 될 때는 계약상이다. 쭉쭉쭉 읽어보면 돼. 자, 그 다음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 자, 포인트만 알면 돼. 자, 5번 연부 취득에 별 딱 붙여요. 연부. 자, 연부 취득에 붙이세요. 자, 연부는 뭐다? 할부가 아니잖아.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부도 유상이에요. 연부도 유상이다.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그럼 잔금 지급일까지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 잔금 지급일까지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런다. 2년 이상 쓰면 연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참고 나왔잖아. 항상 참고를 잘 봐야 돼요.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덱을 미출고 2년 이상 2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데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 연 하면 이거 어떤 년이야? 2년. 연 하면 어떤 년? 2년. 나는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선생이 2년 전년 그런데 나는 전년이라고는 한 년 없어요. 연 하면 어떤 년이 기억난다? 2년.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줄이면 뭐야? 사연이야. 계약상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자가 꼭 들어가야 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줄이면 뭐다? 사연. 자, 2년은 어떤 년이야? 연부는 어떤 년? 2년. 2년은 어떤 년이야? 사연이 많은 년이야. 사연.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보라고요. 뭘 그렇게 쟁이를 적으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기본 강의는 그렇게 많이 적으면 안 돼. 그냥 흐름만 파악하세요. 흐름만. 그 제가 한 장짜리 나눠줬잖아. 요약한 거, 그죠? 그거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꺼내려고 그래, 지금.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5억에 썼어. 5억짜리. 계약서를 5년 쓴 거야. 5년 써. 2년 이상이니까 뭐가 들어가? 연부 거래잖아요.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서를 5년 썼다고. 그럼 1년에 얼마씩 주기로 계약서를 쓴 거야? 1억씩. 5년이니까. 자, 그럼 저 알아들었어요? 5억이야, 5억. 자, 5억이라 하지 말고 10억이라 하자고요. 10억. 10억짜리.
계약서를 5년 썼어.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2억. 그럼 계약금 죽저 뭐저 잔금 지급 전에 10억에 10%면 얼마야? 10억에 10%면 1억이죠? 계약금을 주잖아. 이렇게 계약금 1억 줘. 며칠 있다가 1억 줘. 그건 얼마 준 거야? 2억. 중요한 거는 뭐다? 계약금은 포함합니다. 돈이 나간 거니까. 그럼 2억 준 거야. 그럼 매년 2억 주는 거야. 매년 2억 주고. 그래서 원칙은 잔금이 언제 끝나? 마지막. 5년 돼야 잔금이 끝나잖아요. 알아들었나요? 5년 계약서를 써 1년에 20억씩, 2억씩 나가는 거니까. 그럼 5년 끝나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이 2년 이상은요, 잔금까지 안 기다려. 세금 뜯겨. 5년 되면 세금 못 받아. 조세 채권학부가 곤란하므로 무슨 법을 만들어? 연부란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 그럼 취득일이 몇 번이다? 5번.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2억 줄 때 이날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럼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몇 번 낸다? 5번.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잔금 전에 등기가 빠르죠? 빠르면 항상 그럴 때는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부는 독립된 취득으로 봐요. 그럼 취득세를 몇 번 낸다? 5번. 5번 내는 거예요. 이 날을 어떤 날이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자, 근데 어떤 용어가 나와? 취득가액,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포함하면 큰일 나요. 자, 50만 원이 뭐라 그래요? 면세점. 취득세는 어떤 제도가 있어? 면세점.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그러면은 연부에서 면세점 50만 원 여부는 뭐를 갖고 따진다? 반드시 총액을 갖고 따진다.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틀려요. 연부금액 50만 원 이하 틀려.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 총액. 괄호 나왔네, 책에도. 총액. 자,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액일 수가 있잖아. 자, 계약서를 50만 원 써, 연부. 50만 원. 세금 없잖아, 계속. 50만 원 쓰면 계속 세금 없죠? 계속 세금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없어. 그 없으니까 꼼수 부리니까 50만 원 여부는 뭐다? 총액을 갖고 따진다. 그럼 이런 경우 총액이 얼마야? 250만 원.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제외. 면세점이니까.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요. 괄호에. 그리고 등기가 바를 때는 등기 등록일. 자, 여기까지가 뭐다? 유상입니다. 국수공판짝 이런 거 없어졌어요. 이것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앞으로 가자고 이제. 118쪽. 118쪽. 참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괜히 이거 하는 것 같아. 수도권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책이 있어요. 이거 책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책을 딱 구입해 갖고 저거 적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다 3시간 끝나. 그래도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 얇은 거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설명 중요한 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적고 요약지 기본서 보고 그리고 뭐다? 한 장짜리 보고 그러면 이론 정리가 끝나. 여러분들도 그림책으로 한번 할까요? 구매할 수 있어요? 합격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죠. 그죠? 좌우간 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음 달이라도 한번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얼마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내가 이렇게 강의하더라도 이 PPT가 단점이 뭐냐? 설명하고 마냥 적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적다가 승질 나는 거야. 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유와 같은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예, 일단 좌우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자, 다시 118. 자, 118이에요. 자, 무상이다 이번에는. 무상. 자, 무상이 나왔어요. 무상. 거기 무상 적혀 있잖아. 117. 그럼 무상은 뭐를 얘기합니까?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은 증여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딱 책에 밑줄 그어요.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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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증여받은 나라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확인나는 세금이므로 계약일. 뭐에 속지 말자? 증여받은 날에 속지 말자. 자, 계약일 찾았어요? 자, 그럼 상속은 뭐예요? 상속개시일이고 유중은 유중개시일 나와 있죠, 거기? 자, 왼쪽에 참고도 나왔잖아요. 자, 상속은 상속개시일. 그리고 유중은 뭐다? 유중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야. 용어가 달라요.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중은 유중개시일.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징역. 그래서 세법은 사망해야 재산이 이전되죠. 그래서 징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 유중은 뭐다? 유중개시. 그리고 별표시에 다만 또 나왔네. 다만 아까랑 똑같아 유상이랑. 포인트가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않고 아니하고야 아니하고 않고 뭐였어? 계약 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를 계약 해제에 밑줄고 입증해야죠. 서류로 입증해야 돼. 그건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 박스 1번, 2번, 3번. 이런 서류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제출해서 입증하면 뭘로 안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칠판 봐요.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똑같은 거죠. 계약 해제를 시키면 아무 때나 시키면 안 돼요. 60일. 이런 공정증서 등에서 반드시 해제된 사실을 입증시키면 뭘로 안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끝났네. 무상 끝났죠?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무상이 끝나면 이제 뭘로 들어가? 원시. 원시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으로 들어간다. 책이 막 퍼져 있어요, 지금. 자, 121조. 이거는 법 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힘들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법 조문은. 그러나 이제 배우는 입장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고요. 121조. 자, 6번. 건축물의 건축이 이거 최초로 짓는 거니까 원시야. 원시라고요. 원시. 그래서 6번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과로는 보지 마세요.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건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지문이. 그럼 괄호 빼고 사용 승인서 를 찾아야 를 네 번째 줄를 내주는 날 과를 찾아야지. 밑에서 두 번째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빨리 이 글씨 찾아야 돼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어.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이게 법조문이야. 그래서 건축물을 또는 건축했을 때는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틀려요. 미리 입주할 수도 있잖아.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중 빠른 날이라고요. 자, 기본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배우지 말라고요. 기본 강의니까.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돌아간다? 간주 취득. 간주 취득으로 돌아가요. 간주 취득. 자, 간주 취득. 하기 전에 122쪽 보자고요, 한번. 자, 8번. 이것도 원시 취득입니다. 자, 기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배우지 마세요. 자, 8번.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자, 그럼 취득일이 언제예요?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해서 처음으로 땅을 취득했죠?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이출거예요.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입니다. 준공검사일하면 안다요. 취득세는 인가가 떨어지면 취득일로 봐.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예외를 물어본다.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밑줄 그어 전에. 그럼 전에 하면 앞에 게 없어져. 뒤에 게 답이야.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다. 전에 뭐 했어?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라고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자, 원칙은 뭐라고요?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이상한 용어가 나면 그게 답이다. 뒤에.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 끝났네. 취득 시기 끝났어요. 기본 강의. 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유상. 이거 법 바뀌었.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에? 자, 유상은 원칙이 사실상. 원칙이 뭐다? 사실상.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 등록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다? 계약상. 계약상은 어떨 때만 써?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그래도 유상은 취득일을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요. 단,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되네요. 이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원시는 취득일이 언제야? 공사, 준공, 인가일. 알아들었어요? 등등등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주를 봐야지. 122쪽. 간주. 자, 간주 취득 나왔잖아, 마지막으로. 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간주 취득. 나왔어요? 자, 지목 변경. 취득일 밑줄 그어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반드시 중 빠른 날이 들어가야 돼.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라고요. 자, 그다음. 자, 뭐가 나왔어? 자, 종류 변경 똑같잖아. 9번도 똑같아. 사실상 변경.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한 거잖아.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시험은 법조문대로 나와요. 법조문대로. 법조문대로 나온다. 자, 9번 중 빠른 날. 10번도 중 빠른 날.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다만. 10번에 다만. 이거를 꼭 봐야 돼.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뒤에 게 답이지. 전에 뭐 했어? 사용했어. 사용하는 부분. 그럼 취득일이 언제야? 사실상 사용일이지.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고 뒤에 게 답이에요. 저거 글씨 적혀 있잖아. 사실상 사용일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
끝났네요. 끝났죠? 자, 그럼 지난주에 준 한 장짜리 봐요. 한 장짜리에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거. 취득세 핵심 정리. 기본서를 봤으면 이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본서만 볼 수 없어요. 자, 배운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야. 안 배우는 건 하지 마. 자, 취득식이 나왔네. 왼쪽에. 자, 세법을 이론 정리하는 거는 한 장으로 끝나서 한 장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한 장으로. 자, 그럼 취득시기가 세 글자로 뭐다? 왼쪽에 취득일.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 취득가액. 그럼 이날 뭐가? 납세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자, 취득시기 유상. 자, 무조건 뭐다? 원칙이 사실상. 맞잖아. 1번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뭘로 가? 계약상. 그 다음 2번 계약상장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3번. 자, 해당 취득 물건을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나가리 시켰다는 거죠? 계약 해지.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면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60일. 아무 때나 해제하면 안 돼요. 법정 신고기한 60일. 입증하라. 자, 연부는 무조건 무슨 연으로 간다? 사연. 사실상 연금 지급일. 단 꼼수부리잖아. 소액. 5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 그럼 50만 원은 연부금액 취득가액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총액.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제외. 즉 연부 취득에 대한 면세점은 총액을 갖고 따져요. 총액을. 그 다음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종은 유동 개시일. 그리고 4번은 공통. 취득일 전에. 전에 뭐였어?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이고. 그 다음 5번은 뭐다? 원시 취득이야. 건축. 건축 개수익은 원시 취득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미리 입주할 수도 있다. 그럼 무허가는 참고 별표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자, 6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이라면 인가자가 꼭 들어가야 돼. 인가. 공사 준공 인가일 전자가 붙어라. 전자가 붙으면 뒤에 게 답이지.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고. 안 배운 건 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8번은 배웠잖아. 안 배운 거는 이제 다음 달에 배워.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8번. 이거는 산 게 아니라 변경한 거잖아. 그래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예요. 안 배운 거는 나중에 배워요. 지금 기본 강의라고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124쪽. 자, 이해도 이번에 개정됐다고요.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과세표준이 뭐냐고요? 취득가격.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에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자, 그럼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과세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여기서 알아들었죠? 취득 당시 가액이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이 뭐다? 연부금액입니다. 연부금액. 아까 배웠잖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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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5번. 연부금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리고 연부금액은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매회 아까 5번.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아까 1억 줬죠?
계약금은 나간 돈이니까 포함합니다. 이게 취득 당시 가액이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 나와 있잖아요. 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아까 2억 연부금액으로 한다. 그럼 연부금액은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과로 매회 아까 2억 그리고 계약 보증금은 줄여서 계약금이죠. 나간 돈이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꼭대기 그대로 읽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취득도 몇 가지로 나눠. 자, 과세표준도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승계 취득, 최초의 취득은 원시 취득, 취득은 아니면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으로 나누죠. 이렇게 취득의 종류는 항상 몇 개가 있어? 4개. 이거 취득의 종류에 따라 취득일이 아까 달랐죠? 자, 이번에도 과세표준이 달라요. 그럼 뭐를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유상.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 법이 바뀌었어. 자, 과세표준의 기준 했고,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이게 3가지로 바뀌었어.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그 다음 시가 인정액. 그리고 시가 표준액. 이 3가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취득 당시 가액은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가 인정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제일 낮은 가액이 어떤 가액이에요? 제일 낮은 가액. 시가 표준액 시세의 70%. 이거는 100%야 대부분.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야? 실질거래가액. 시가 인정액도 100%에 근접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특이한 경우만 쓴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국세랑 똑같이 만들었어. 우리가 양도할 때 양도세를 뭘로 구해? 실질거래가액으로. 그럼 취득세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을 팔 때는 양도세 계산해야죠. 뭘로 계산해? 실질거래가 된 가액. 그럼 취득세도 똑같이 하겠다 이거지. 실질거래가액으로. 실질거래가액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뭐를 사용한다? 시가 인정액.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가 표준액을 쓴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은. 법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은 자, 원인이 뭐다? 유상. 유상입니다. 유상.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했잖아. 자,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쭉 나오죠. 그래서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다? 실질거래가액을 쓴다. 실질 취득가액을 쓴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책은 뭐다?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자, 126쪽을 먼저 봐요. 유상. 딱 나왔네. 126쪽. 유상. 찾았어요? 유상을 찾아야지 일일이. 유상이 정리돼야 나머지가 돼요. 자, 유상을 취득했을 때는 어찌고 저찌고 5번 출전을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다?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5번째 줄 찾았어요? 그 다음 2번. 자, 2번 잘 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누구랑 거래한 거야? 일반적인 거래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고 근데 누구랑 거래했어?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친인척을 얘기하는 거야. 친인척과 거래해서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낮은 거래로 취득하죠? 그럼 취득세가 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특수인 간에 실지 거래 가액을 안 쓰고 낮은 가액을 써서 세금을 띄어먹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뭐라고 나와? 부당히 증가야 감소야. 감소시켰잖아.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죠. 그럴 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걸로 인정될 때는 실지 거래 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을 써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5억짜리를 3억에 취득했잖아. 5억짜리를 3억에 취득했죠? 누구랑 거래한 거야?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5억짜리를 3억에 계약서를 썼다고요. 그럼 실지 거래 가액은 뭐다? 5억인데 3억에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잖아요. 친인척과 짜고. 그래서 뭐다?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때는 3억을 안 쓰고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을 쓴다. 자, 가족 간의 거래입니다. 5억짜리를 얼마에 사서 3억. 3억이 실거래 가액가 아니에요. 취득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 쓴다고요.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뭐냐? 여기 봐요. 밑에. 자,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무슨 가격이 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쓰겠다. 그럼 결국 뭐를 쓰겠다? 3억을 안 쓰고 5억을 쓰겠다 그 얘기예요. 매매가 뭐다? 매매 사례가액이 5억이잖아. 인근 유사 지역에. 결국 5억을 쓰겠다. 이게 알아들었어요? 결국 시가를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공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뭐다? 공매가격, 감정가액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 그래서 2번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드디어 나왔어요. 시가 인정액. 그럼 시가 인정액은 뭐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다고요. 책에는 안 보이네요. 이거 적어 놓으라고요. 이거. 시가인정액이 뭐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사실 있으면 공매가격 이거를 뭐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한다. 기본서에 적어 놓으세요. 시가 인정액. 자, 적기 싫으면 한 장짜리에 적혀 있잖아요. 한 장짜리에 시가 인정액이 적혀 있죠? 이거 잘 들어야 돼. 시가 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숫자가 달라요. 63이야. 36하면 안 돼요. 66하면 안 돼요. 전 6월부터 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이다. 프린트에 적혀 있어요. 가운데 2페이지. 프린트 2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무조건 단독 문제예요, 이번에. 자, 원칙. 여기 보세요. 원칙.
자, 유상일 때는 일반적인 거래는 뭐를 쓴다?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다? 실지거래가액이다. 알아들었나요? 근데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야. 친인척과. 그럼 5억짜리인데 3억으로 거래할 수도 있죠? 그럼 취득세가 감소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다?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5억짜리를 3억으로 안 쓰고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을 쓴다. 그럼 정부는요, 시가 인정액을 다 알고 있어. 자, 아파트를 아들에게 이렇게 주죠? 그 아파트 인근 동네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다 파악이 돼 있다고요. 그럼 3억에 신고 들어오더라도 뭐다? 5억을 쓰겠다.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다? 시가 표준액 하면 안 돼요. 시가 뭐를 쓴다고요? 인정액을 쓴다고요. 시가 표준액과 헷갈리면 안 돼요. 시가 인정액은 대표적으로 어떤 가액이다? 매매 사례가액이다. 없을 때는 감정가액을 써. 없을 때는 또는 보다 공매 가격을 쓴다 이거지. 이거를 시가 인정액이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은 시세랑 거의 유사한 금액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로 결정해요. 일반적인 거래는 사실상 취득가액,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때는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은 뭐를 얘기한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 개정법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